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협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주가 의료 공백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크기와 촉감의 점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14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2, 3초 만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시각장애인용 전자기기 개발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AI 규제법을 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반인권적인 AI 남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AI 관련법은 준비 중인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고 있어 AI 규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북반구 지역에서 이례적인 4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정원 조정을 담은 정부 정책에도 오히려 의료계 반발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는데요.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까지 발생해 이번 주가 의료 공백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모집이라는 정부 대책에도 의료계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을 전제로 세판에서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총장 자율 결정에 의존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조짐이 없다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정부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의대 정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료 붕괴 사태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합니다.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던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직하신다라는 분들은 당장 나오실 분들이 최소 30% 정도라고 들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 체계의 불가역적인 붕괴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의료계는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거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후 계속되는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의료계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번 주가 의료 공백 확산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를 찾아 낙태권 연설을 한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플로리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오는 11월 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민 60% 이상이 폐기에 찬성하지 않는 이상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로리다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 시술은 금지됩니다. 미 대선에서도 낙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임신 중지권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독일도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독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꾸린 전문가위원회는 낙태 처벌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독일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한 경우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Die grundsätzliche Rechtswidrigkeit des Abbruchs in der Frühphase der Schwangerschaft, derzeit § 218a des Strafgesetzbuchs, ist nicht haltbar. Hier sollte der Gesetzgeber tätig werden und den Schwangerschaftsabbruch rechtmäßig und straflos stellen.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로 독일에서도 임신 중지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하겠지만 실제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성향의 야당은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정부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Was wir in Deutschland nicht brauchen, ist eine weitere Debatte, die die Gesellschaft spaltet. Daher appelliere ich an alle, dass wir hier sachlich reagieren, dass wir sachlich diskutieren, dass wir nicht in eine ideologische Diskussion hier abrutschen.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폴란드의 하원도 최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럽에선 임신 초기 낙태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 존중의 논리가 끝없이 충돌하면서 여전히 사회 분열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 산불 대부분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봄철 불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불 진화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 접근합니다. 또 다른 야산에서도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대고 지상에서는 잔불을 끄는 작업을 벌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이상고온이 이어진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24건의 산불이 잇따라 축구장 6개가량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최근 이상고온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서 산림이 매우 건조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따르는 산불에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봄철 산불은 자칫 초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1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산불로 소실되는 대형 산불은 봄철에 80%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은 3만 5천 헥타르에 이르는데 전체 산불 피해 가운데 90%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축구장 5만 개 면적의 산림이 대형 산불로 사라진 겁니다. 대형 산불의 경우 근처 민가로까지 번지기도 하고 면적이 커서 모두 끄는데 며칠씩 걸리다 보니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러한 산불의 3분의 2는 개인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낙뢰라든가 그런 자연 발화가 더 많은 그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산림청은 화마가 휩쓸고 간 숲을 복구하는데 최소 30년이 걸린다며 인화성 물질은 애초에 지니지 않는 등 산림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역대급 4월 더위가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과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도 이례적인 4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 여름까지 이어지고 호우와 태풍도 예년보다 잦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낮 기온이 29.4도로 4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영월 등 일부 지역은 32도를 웃돌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봄이 없이 바로 그냥 여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4월 기준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이래 처음 30도를 넘어섰고 스페인도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 고온이 기록됐습니다. 필리핀 일부 지역은 무려 50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상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4월 이상 고온의 원인을 온난화와 지난해까지 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파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아 올여름에도 역대급 더위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What I would sa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2024 will again break the record of 2023.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역대급 4월 더위가 기록된 가운데 4월 하순과 5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여름에도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올해 엘니뇨가 중립 상태로 접어들긴 하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식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여름까지는 수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2018년 정도의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다소 높게 유지되면서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년보다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전력난을 겪고 있는 에콰도르가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과 러시아 등에는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에콰도르. 댐마다 저수량이 줄어 곧 바닥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전체 에너지원의 75%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다 보니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주 초에 이어 다시 에너지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시설에 군과 경찰까지 배치했습니다. Entre más diversa sea y combine diferentes tipos de fuentes de bajas emisiones, tiene mayor fiabilidad, es mucho más segura y tiene mucho menos riesgos de estar sometidos a los cambios del clima. 반면 파키스탄에선 폭염이 이어져야 할 4월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때 아닌 홍수와 벼락 등으로 희생자가 속출했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माजरत ख्वाह हूँ कि पीके गवर्नमेंट से भी और मरकजी गवर्नमेंट से जो अभी तक जो है यहाँ पर जो डिज़ास्टर हुआ है लोगों को इमदाद पहुँचाने में, रोड बहाल करने में, बिजली बहाल करने में नाकाम रही है। 러시아 우랄강 범람 여파로 카자흐스탄에도 홍수가 나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고 지난 16일 12시간 동안 1년치 비가 쏟아진 두바이도 공항 활주로 침수 등 피해가 커서 나흘 만에야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이처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2049년 세계 평균 소득이 최소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221년 만에 처음으로 수백조 마리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은 미국에서 각각 13년 주기와 17년 주기로 땅속에서 기어나오는 7종의 매미 무리가 이달 말부터 올여름 동시 출현할 것이라고 곤충학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재임시기 이후 처음으로 13과 17의 최소 공배수인 221년이 된 것입니다. 코네티컷대의 곤충학자 존 쿨리는 이번 현상을 매미와 아마겟돈을 합친 매미겟돈이라고 부르며 총 개체수가 수백조 마리, 최대 1,000조 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로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매미들이 내는 커다란 울음소리도 큰 소음 공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책이나 물건에 미리 인쇄된 점자는 읽을 수 있지만 전자기기에 뜨는 글자는 읽을 수 없어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크기와 촉감의 점자를 표시해주는 마치 시각장애인용 전자책과도 같은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만 디스플레이 위에 볼록한 점자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으로 충분히 느낄 정도로 딱딱한데 2-3초 만에 흔적 없이 다시 사라집니다. 0.1mm부터 1.4mm까지 1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딱딱한 상태부터 말랑말랑한 것까지 촉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촉각 디스플레이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에 불과한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 별도의 전자회로 없이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형을 해도 회로의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내구성을 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5,000회 정도로 저희가 구동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디스플레이는 빛을 받으면 열을 내는 광열 소재 위로 평소에는 단단하지만 50도 이상에서 부드러워지는 가변 탄성 소재를 올려 만들었습니다.
필름 아래쪽에 공기압을 가하면 LED 세기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5,000개 정도 집적을 해서 고해상도 그래픽을 촉각적으로 완전히 변환해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시각장애인용 전자기기뿐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촉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려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벼농사의 필수 과정인 썰애질은 논에 물을 채운 뒤 땅을 갈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인데요. 농민들에게 가장 힘든 작업인 썰애질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모내기철을 앞둔 나주 평야입니다. 고속 트랙터가 논바닥을 힘차게 갈아엎습니다. 뒤이어 오차범위 2cm 내로 수평을 맞추는 균평기가 땅을 다집니다. 농민들에게 특히 힘든 썰애질을 첨단 기술을 이용해 한층 정밀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첨단 기술 가운데 레이저 기술이 우리 농업에 벼농사에 들어왔습니다. 유리판처럼 아주 정밀하게 그 균평 작업을 할 수 있는 레이저 균평기, 특히 그 선중국에도 없는 스크루 레이저 균평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무썰애질 기술을 활용하면 한 번에 1시간씩 매년 2차례만 작업하면 돼 농작업 시간을 최대 58%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정밀한 평탄 작업과 일정한 담수 깊이로 열흘만 키운 어린 모도 심을 수 있어 육묘 관리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작업 능률이 오르죠. 네. 그다음에 노동력이 조금 적게 들겠죠. 나의 자체적인 힘이 좀 적게 드는 거요. 그다음에 그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되니까 수입은 면에서 보면 좀 낮겠죠. 전남 농업기술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도움되는 첨단 농기계도 선보였습니다. 모를 심는 이항기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AI 노즐을 부착한 드론으로 방제 효과를 크게 높였습니다. 에너지나 농기계 투입이 적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변화 때문이라도 좀 더 전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첨단 농기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첫 AI 규제법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규제보다는 국제시장을 겨냥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신분증 없이 얼굴만으로 주거지 출입과 비용 결제, 법규 위반 적발까지 가능했던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탄압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사용했고 심지어 휴지를 아낀다며 화장실에까지 안면인식 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EU는 지난달 통과시킨 AI 규제법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AI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회적 점수를 내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챗 GPT와 같은 범용 AI 교육을 할 때 저작권법도 지켜야 하는데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로봇 공학과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 대단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성장, 급성장이 발생할 수 있고 핵무기의 발전과 같이 대단히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위험들을 보고서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가드레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전한 울타리를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예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시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지만 대체로 투자 불확실성 제거와 같은 기업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장애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투자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통해 국내 AI 규범 체계를 세우고 다음 달 화상으로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거쳐 국제 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주 상원 표결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노면 전차를 도시철도로 운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운행 중단된 철도를 활용해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상업 운행에 나섭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업 운행을 앞둔 수소전기 노면 전차에 시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상업 운행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실증 운행에 시민을 대상으로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 철도가 없는 울산. 친환경 노면 전차 도입으로 획기적인 대중교통 변화가 기대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런데 요즘 몇 년 사이에 많이 불편해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수소 트램이 생기면 저희들 기대도 너무 많고 아마 교통수단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2029년 도심철도 개통에 앞서 상업운행을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울산 태화강역과 울산항역까지 운행 중단된 철도 4.6km를 정비해 친환경 노면 전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태화강역 주변에서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에 맞춰 개통해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역 일대를 수소 트램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산업도시를 넘어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난 울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운행할 때마다 깨끗한 공기를 생산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전기 노면전차.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친환경 수소전차가 울산이 가진 산업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충북 괴산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고온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등 음식물 위생 관리에 일찍부터 비상이 걸렸는데요.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조리 시 재료별로 도구를 다르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열탕 소독하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